성인읍소 밤무대의 댄서 혹은 공립학교 여선생님, 이 라오스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색채와 무늬, 생활의 결이 전혀 다른 문화의 이질성에 놀라기도 하고 가끔은 충격을 받는 일도 들어있는데, 엊그제도 현직 중학교 미모 여선생님과 같이 다니면서 고정관념의 혼란과 더불어 약간의 충격을 받았는데, 중학교에 재직 중인 여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성인읍소 밤무대 술집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는 댄스로 뛴다면 한국에서야 이해는 고사하고 상상조차 불가능하겠지만,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이 욕쟁이도 그 사실을 목격하고 뜨끔했는데, 조용하면서 차분한 이미지의 중학교 여선생님이 밤이 되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걸 보고 놀라기보다는 뭔지 모르게 처참하고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혔는데, 그 여선생님은 하루 전에 라오스 사원의 법당에서 성무와 살풀이 춤을 보아서 춤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성인읍소 밤무대 조명을 받으면서 추는 춤을 보고 절의 법당에서 추는 성무와 살풀이 춤은 부처의 가피와 더불어 하늘의 기운으로 중생을 다스리는 춤이라면, 그 밤무대에서 추는 춤은 인간의 본능에서 파생되는 충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육감적인 몸놀림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 여선생, 아니 성인읍소 밤무대 무희로 변신한 여자의 춤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저런 춤은 일부러 배워서 노력하거나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내린 경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배꼽 티에 반짝이가 달린 무대 의상에 강약과 절도를 지니고 튕기는 육감적인 골반, 몸에서 생성되는 리듬과 율동은 춤이 아니라 음표, 음정이나 음표가 허리와 어깨, 허벅지 깊은데 퍽퍽 꽂힌다는 생각. 다른 무의는 없이 혼자서 춤으로 무대를 장악했지만, 그건 춤이 아니라 현악기의 줄이거나 몸이 마치 혹시 나온도라는 전자오르간의 달인을 아시는지요? 거기서 퍼뜩 놀린 건데, 그 여선생의 몸이 오르간의 달인, 마치 신들린 듯이 두드리는 전자오르간의 건반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는데, 그 카페에 손님은 초저녁이었지만 10테이블 정도였는데, 무대 아래쪽에 손님들도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감히 그 여자 춤에 주눅이 들었는지 누구도 몸을 흔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여선생, 차라리 무의라고 할까요? 그 현란한 몸놀림을 보느라 전부가 황홀경에 빠져 있었는데, 잠시 황홀경을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가서 라오스를 짚어보자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죠.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받는 환경의 지배 중에서 현대사회에 들어서 가장 깊숙이 지배받는 부분이 바로 경제인데, 낮에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차분한 여선생님이 밤무대에서 요염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댄스로 뛴다면 모두가 설마 하겠지만, 이 욕쟁이 역시 그렇게 설마는 선입견이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로는 생각하지 못했으니, 그 여선생의 살풀이 춤과 야간읍소의 춤, 그 양면성을 보면서 기분이 들떴다기보다는 참담한 기분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나라가 가난해지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그 나라 딸년들이 몸값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한국은 곧 망한다는 말을 하는 이도 들어있던데,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떨어질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나라가 가난해서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의 급료가 생활 수준에 못 미치면 그건 일탈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투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는데, 중학교 선생님과 성인읍소 밤무대에 댄서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영역이지요. 이 욕쟁이가 포크렌 조수에서 시작해서 소설가로 활동하니 모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지만, 그건 아무래도 그 여선생님에 비하면 약과겠지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밤무대와 교단,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영역에서 투잡을 뛰는 여교사를 만난 건, 라오스 폰사반의 항아리 평원을 보러 갔다가 시외버스가 없는 그곳에서 절에서 만난 여선생을 태우고 그 여선생이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 박산까지 내려왔지요. 그 지렁길을 내려오면서 친해져서 비포장도로 한산하는 길에서 그 여선생의 요구로 운전을 가르친다고 핸들을 맡긴 탓에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박산에 도착했는데, 비엔티안을 가려면 그 박산이란 작은 도시를 지나쳐야 했으니
돌아오는 길목이었고 단 둘이서 근 10시간을 넘게 운전하는 동안 다소 어두운 소통이었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미 그 여선생님은 그 전날 절에서 행해지는 불교 행사에서 성무인지 살풀이 춤인지 혼자 추는 춤을 황홀한 눈으로 본 터라 이 욕쟁이가 라오스에 유배되어 참으로 다양한 경험과 볼거리를 접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터였는데 그 여선생이 밤무대에서 현란하게 반짝이는 조명 아래 디스코나 그 옛날의 고고나 탱고 그리고 지루바까지 그런 춤이 복합적으로 접목된 퓨전 댄스로 보였는데 결코 성무나 살풀이 춤과는 성격이 다른 춤이고 아무래도 그 여선생이 스스로 독창적으로 개발한 춤인 듯 했어요. 그 여선생의 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짚고 가야 할 사안이 있는데 작년인가 이 라오스 시골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낸 사태가 발생해서 라오스에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교육자의 사명감이나 보람도 좋지만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투잡이라도 뛰어야 마땅한데 그런 산골 오지에서는 투잡으로 뛸 일거리가 없으니 고작 하는 게 학교 수업을 마친 선생님들이 산골 밭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수확하는 그런 일에 품을 팔고 있었으니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차라리 비엔티안으로 가서 이발사를 하겠다는 교사도 있었고 결국 집단 사직서를 낸 사태가 발생했지요. 언젠가 이 욕쟁이가 우연히 경찰 8년차가 되는 라오스 경찰의 월급 명세서를 본 일이 있는데 178만 깁이던데 코로나 이전에는 1달러에 8,000깁이었으니 그 당시 금액으로는 200달러가 넘지만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이후에 주변국에서 특히 중국이 가장 심하고 태국과 베트남까지 라오스의 경제 숨통을 조이면서 달러가 뛰었다는 말은 이 라오스 깁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과 같은데 1달러에 8,000깁 하던 환율이 졸지에 22,000깁으로 주저앉았으니 경찰 월급 초봉이 아니라 8년차 경찰이 178만 깁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금액을 밝히기도 괜히 죄스럽고 낯이 간지러운데 고작 85달러 정도거든요. 한화로 계산한다면 13만 원이 채 안 되지요. 한 달에 선생님 월급이 13만 원. 정말 얼굴이 화끈할 정도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래에 들어서 라오스 물가가 주변국의 교묘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마당에 그 월급으로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지요.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 경찰 공무원은 도로에서 차량을 상대로 창조 경제라든가 월급 이외의 경제를 창조하지만 학교 교사들이야 다르지요. 그런 이유로 오저히 공립초등학교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무용에 탁월한 소질을 지닌 그런 여교사야 자기가 개발하고 소질이 탁월한 전문 분야에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밤무대라고 하지만 당연히 투잡을 뛰어야 마땅하겠지요. 여교사가 성인 없어 밤무대에 나간다고 그걸 일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는데 그날 10시간 넘게 운전해서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에 박산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저녁을 때우고 숙소인 학교 안 사택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여선생 참말로 눈이 툭 튀어나올 정도였지요. 절에 갈 적에 입었던 복장이 아니라 반바지에 민소매 배꼽티를 입은 모습이 얼마나 육감적이었는지 조선 노인이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민망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오토바이에 올랐더니 따라오라고 하고는 앞장을 섰지요. 별로 멀지 않은 메콩 강변에 있는 라이브 카페로 갔는데 참 웃기는 일은 그 댄스 공연을 하는 업소가 바로 그 여선생의 제자인 어린 학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워낙 작은 도시라서 그런 일도 있는 모양인데 그 메콩강변에 있는 술집에 외국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서양의 젊은이가 몇 테이블 있었는데 제자라는 그 여학생은 아마도 댄스로 춤을 추러 오실 선생님을 기다렸는지 손을 들어 보이며 인사를 했고 그곳에서는 여교사라고 해야 할지 무희 댄스라고 해야 할지 모호한데 지배인에게 이 욕쟁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지배인이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하고 맥주 2병과 간단한 땅콩 안주가 나왔는데
그걸 홀짝거리면서 여 선생님의 춤을 보는데 서양의 젊은이들이야 환호를 보내며 즐거워했지만 그 여 선생의 내막을 아는 이 욕쟁이 기분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지요. 남편은 성녀가 되었으니 젊은 나이에 생가부가 되었고 딸 하나는 외조모가 데리고 있으며 딸 이야기가 나왔으니 생각난 건데 아무래도 그 선생은 대학까지 마친 게 아닌 듯 했어요. 영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대학까지 마쳤다면 그 나이에 11살짜리 딸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라오스의 교사 임용 제도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얀마나 인도네시아처럼 에듀케이션 하이스쿨, 말하자면 교육고등학교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교대 2학년을 마치면 임용고시도 없이 군에도 면제받고 20살에 바로 교편을 잡았지요. 라오스에서 학교 선생님이 영어가 안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긴 우리나라만큼 영어에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언어에 돈을 그만큼 많이 쓰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 언어인 영어로 먹고 사는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그 선생님은 라오스 교사 월급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기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의 부모가 경영하는 업소 밤무대에서 교사로서의 체면과 스승으로서의 위상 염치를 벗어놓고 댄스로 뛰는 그 가련한 여교사의 처지 그 자리에서 당장 비교가 되던데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선생님과 무대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기는 외국의 젊은이들 해외에 여행으로 와서 맥주를 마시며 무의의 춤에 괴성과 환호 박수를 보내는 서양 여행객과 그 서양 젊은이들의 하루 저녁 술값에 못 미치는 월급에 목을 매는 라오스 공립학교 교사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인간이란 어느 나라에서 출생하느냐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난다. 우리도 배가 고팠던 시절이 있었지요. 이 욕쟁이가 어릴 때만 해도 마당에서 뛰놀면 할매가 소리치기를 야야 너무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런 소리를 들었던 보릿고개를 딛고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이 라오스는 산무작이 가능한 나라라서 그렇게 배를 고른 사람이 없지만 주변국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라오스 경제의 목덜미에 드라큘라 이빨을 꽂고 있으니 라오스가 빚더미를 벗어나서 비약적인 발전은 어렵겠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춤을 추던 여선생이 잠시 쉬는 짬이라 내려와서 맞은편에 앉았지요. 그렇게 뛰었으니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인 모양인데 놀랍게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제자라는 어린 학생이 나타나서 제 선생님과 이 욕쟁이 자네 맥주를 따로 주던데 라오스 술집에서는 몇 번 경험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린 아이들이 성인업소의 공연을 다 보고 있던데 우리 정서에는 그게 너무 이상한데 현지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춤을 격렬하게 췄으니 숨을 헐떡이는 그녀와 맥주로 목을 축이면서 그 여선생에게 차마 처간한 내색을 보이지는 못하고 대단한 공연이라는 찬사로 건배를 하고 박수를 보냈더니 옆좌석에 앉았던 서양의 젊은이들이 여선생에게 엄지를 세워 보이며 맥주 한 병을 선사하고 그렇게 목을 축이며 작별 인사를 하고 여선생님은 다시 무대로 올라가고 비엔티안으로 돌아오려고 나섰는데 그날 밤 비엔티안으로 돌아오지 못했지요. 저녁을 먹기 전에 팍산에 도착해서 바로 차에 기름을 넣었어야 했는데 무슨 나라 주유소가 겨우 밤 9시 반이었는데 다 문을 닫았는지 차에 기름은 간당간당 하는데 갈 길은 150km가 넘고 주유소 3곳을 돌아다니다가 포기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다시 그 여선생에게 연락을 했는데 물론 이미 전화번호와 워랩이라는 우리나라 카톡과 비슷한 그런 메신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선생님이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을 리도 만무고 그 술집에서 2시간 공연을 마치면 다른 나이트 클럽으로 가서 한탕 더 뛴다고 했으니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상 찾아가더라도 그 선생님이 휘발유를 지니고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여선생의 사택으로 가서 같이 잘 일도 아니고 호텔은 비쌀 거고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비엔티안으로 빠지는 큰 길 주유소 부근 도로가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잤는데 차 안이 후덥지근한 관계로 양쪽 창문을 내리고 잤는데 범이 좀 이 나라에 와서 처음 들은 말이 바로 범이 좀
도둑이 없다는 말인데 전화기는 차량 충전 케이블을 꽂아서 배 위에 올려놨으니 괜찮았는데 맥주 몇 잔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건 아닌데 조수석 의자에 얹어놓은 손가락이 없어지는 걸 모르고 잤으니 그 안에 지갑과 여권, 꼴에 젓가락하고 늘 가지고 다니던 태블릿 PC 그러니까 세컨 노트북과 갈아입을 속옷이던 손가방이 없어지는 걸 모르고 잤으니 다음날 난감한 상황에서 그 여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처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세세히 밝히기로 하고 라오스의 참담한 경제 실정을 짐작해 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